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노대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기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우리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락과 개로, 즉 쇼트 서킷과 오픈 서킷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에너지는 일을 해서 에너지를 안 가지고 있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기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회로를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실습까지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두이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전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판들에 어떻게 소자들끼리 전류를 주고받고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살펴보시면 아두이노 기판에도 이런 작은 선들이 한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제일 위층에 있는 선 말고도 그 아래층에 혹은 그보다 더 아래층에 즉 3층, 4층으로 된 PCB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층들 사이에 이런 선들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런 소자와 다른 위치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부품을 이어주려면은 우리는 이런 PCB 틀을 제작을 해야 되고요. 설계한 뒤에 이런 PCB를 만들게 되면은 그 위치에 맞는 소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납땜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납땜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PCB를 설계하는 데 드는 시간, 그리고 PCB를 설계하고 출력하고 비용, 그리고 다시 또 사람이 수작업을 하게 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린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이유는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의 제품을 생산해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만능기판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기판이 전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구멍이 다 뚫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소자를 이렇게 끼우면은 그 위로 납땜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선을 직접 이어주는 이런 만능기판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만능기판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선을 실수로 잘못 연결했더라도 수동으로 쉽게 제거하고 다시 연결해주면 되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선이 겹치게 되면은 그 선들 간의 전기적 영향으로 노이즈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이런 전선끼리 실제로 부딪히게 되면은 쇼트, 즉 단락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맞는 기판은 실제로 납땜 장비를 다 갖추지 않고서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레드보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브레드보드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런 하얀 색깔의 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레드는 저희 빵이란 단어죠. 보드는 판. 그래서 한글로는 우리 흔히들 빵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빵을 구워내는 틀과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브레드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납땜을 하지 않고도 이런 전선을 꼽아서 다른 소자들과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간단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레드보드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브레드보드는 이렇게 펼쳐 보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이런 길다란 선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번호가 매겨져 있는 곳에 각각 위아래로 5개씩 총 몇 개가 있죠? 5 곱하기 30이니까 150개의 점들이 위아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실제로 이 뒷면에 막아져 있는 부분을 빼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은 세로로 철판이 깔려서 전선을 이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것들은 가로로 길게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에는 실제로 파워에는 VCC가 우리가 5V 하나와 3.3V 밖에 없었죠. 제가 만약에 뭐 5V를 필요로 하는 센서를 5개만 쓴다 하더라도 아두이노로는 전원을 모두 공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브레드보드에 선을 확장을 해서 여기서부터 전원을 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야 될 텐데요. 특히 전원부는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위와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지금 파란색이나 빨간색 선이 이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5V와 그라운드를 연결했다면 아래에는 따로 선을 연결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아두이노에는 많은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이 있지만 파워에는 VCC에 해당하는 5V와 3.3V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브레드보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원을 확장한다면 5V는 우리가 플러스에 그라운드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반대로 꼽아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꼽게 되면은 전기의 흐르는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연결한 센서나 다른 전자제품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항상 5V 혹은 3.3V는 플러스 붉은 색깔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라운드 마이너스는 항상 검은 색깔 혹은 갈색 이런 어두운 색깔로 매칭을 시켜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고 회로 구성을 하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위쪽에 전원을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아래에는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노드의 개념에 한번 배워볼 텐데요. 노드란 제가 이렇게 선을 아무데나 중간에 찝었을 때 다른 소자와 만나기 전까지 이어져 있는 전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브레드보드에서 제가 여기를 찝는다면 다른 소자는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줄 전체가 하나의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는 손을 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는 마이너스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노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브레드보드에는 총 노드가 몇 개 있는 것일까요? 자, 정답은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위아래식에서 각각 4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한 줄씩 이어져 있던 것이 숫자를 보니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의 각각의 노드가 위, 아래로 해서 60개, 총 60 더하기 4, 총 64개의 노드가 브레드보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브레드보드의 다른 소자를 꼽는 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저항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의 흐름을 방해해주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면 나쁜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많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이런 저항을 사용해서 전류의 흐름을 억제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나 다른 소자를 꽂을 때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꽂아줘야 되는데요. 즉, 항상 양 끝에는 서로 다른 노드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 6번 노드와 아래쪽에 있는 6번 노드는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바르게 연결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제1 우측에 있는
저항도 17번 노드와 21번 노드 서로 다르게 연결했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연결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11번 노드에 연결된 저항은 어떻게 다르죠? 11번 노드에 있는 요 점은 같은 노드입니다. 그럼 저항을 연결했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11번에 꽂힌 이 저항은 잘못 연결된 저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 어떻게 흐르게 되죠? 이 회로는 어떤 회로인가요? 바로 단락 회로, 즉 쇼트 서킷과 똑같이 생겼죠.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은 회로를 설명했었는데요. 이 회로와 이 회로가 같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저항이 없는 곳으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저항은 달아봤자 의미가 없고, 실제로 여기에 전기를 가해주게 되면은 단락이 발생하게 되는 아주 잘못된 연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도록, 즉 서로 다른 노드의 양끝이 연결되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부품들을 여러분은 가끔 접하실 텐데요. 모터 드라이버의 소자 혹은 버튼 아니면 논리 게이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양끝이 서로 다른 노드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가운데에 딱 위치하게 되면은 다 이런 소자들은 브레드보드의 규격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양쪽 끝에 있는 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런 소자를 이렇게 위치해서 꽂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가 같은 노드에 연결되게 되겠죠. 그래서 단락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가운데로 꽂아 주시면 됩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같은 쪽에 꽂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꼭 회로에 대한 이해를 갖추시고 같은 쪽에 꽂아서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항을 연결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사진 속에 잘못 연결된 저항이 이제 한눈에 보이시나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잘못된 저항은. 자, 생각나셨나요? 자, 이 저항 서로의 다른 노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저항, 그리고 여기도 6번과 10번 잘 맞는 저항이죠. 하지만 14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같은 노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저항이 되겠습니다. 17번도 21번과 다른 노드이기 때문에 맞는 저항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노드와 22번 노드, 이 저항도 올바른 연결 방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4번과 플러스, 여기도 맞는 저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저항입니다. 이제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회로를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노드를 설명드릴 때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죠? 전기 소자의 양쪽 끝에 서로 다른 노드가 되어야 된다 했죠. 그 말인즉 제가 이렇게 전선의 어느 한 부위를 손으로 집었을 때 손을 떼지 않고 다른 소자와 만나기 전까지 모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그 선은 같은 노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이렇게 제가 처음을 잡았다면
여기 소자 저항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쭉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게 같은 노드,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우리가 손을 떼지 않고 다 연결할 수 있는 같은 노드라는 것,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노드를 연결할 때는, 이런 소자를 연결할 때는 양쪽 끝이 서로 다른 노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노드도 알게 되었으니 실제로 LED를 켜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LED는 무엇이죠? LED는 여러분들 이런 붉은색 혹은 흰색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 더듬이 같이 생긴 선이 두 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를 공급해 주면은 이 부분에서 빛이 나는 발광 다이오드, 즉 LED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뮬레이션 상에는 오른쪽의 모양과 같이 LED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ED의 한쪽 다리는 굽어져 있고요, 한쪽은 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자, 실제 LED를 봤더니 한쪽이 조금 더 긴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쪽을 우리는 플러스로 보고요, 짧은 쪽을 마이너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가 더 길기 때문에 브레드보드에 꼽으려면은 여기를 조금 이렇게 구부려줘야 같은 길이가 되어서 브레드보드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뮬레이션 상에도 LED의 한쪽 다리를 굽혀 놓았습니다. 즉 길기 때문에 굽힌 것이고 이 긴 쪽이 플러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긴 쪽이 양극,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에노드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LED 가지고 계시다면은 긴 다리가 이 양극 플러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에노드와 반대로 마이너스는 캐소드라고 부르고요. LED에서 짧은 다리에 해당하고 마이너스 음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기 기호로는 이렇게 삼각형의 세로를 한 줄 추가해서 빛이 난다는 표시로 이렇게 화살표를 내주는데요. 방금 전에 배운 에노드, 캐소드 기억나시나요? 에노드가 무슨 방향이었죠? 바로 양극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캐소드 마이너스로 가도록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플러스가 긴 다리, 마이너스가 짧은 다리입니다. 그러면은 팅커캐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건전지와 LED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팅커캐드로 들어가는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팅커캐드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팅커캐드가 뜨죠. 그래서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저는 팅커캐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구글이나 애플로 로그인 하셨다면은 회원가입을 하셨다면은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저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로그인 했던 것대로 우리가 똑같이 로그인 하시면은 3D 디자인이 아니라 서킷 부분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활용하시려면은 클릭하셔서 이 항목 편집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라면은 새 회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 회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 기본에 있는 곳에서 바로 위로 올리게 되면은 LED가 눈에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LED와 배터리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터리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도 대각선으로 좀 교차가 되기 때문에 작은 브레드보드를 들고 와서 한번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고 다시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된 선은 기본적으로 초록색이니까 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색깔을 구분해 주는 게 좋다고 했죠.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를 R을 누르시면은 여기 회전이 자동으로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LED를 한 곳에 놓고 저는 오른쪽이 양극 플러스이기 때문에 23번에서 플러스로, 그리고 빨간색, 22번에서 마이너스로, 검은색, 이렇게 한번 전선을 연결하고,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빨간 색깔 노드로 와서 소자에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빨간 노드와 반대로 파란 색깔로 22번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제는 이 부분 아시겠죠? 노드가 지금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셨다면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더니 우리 잘 보이시나요, 문구가? LED를 통과하는 전류는 915mA인데 절대 최대값은 20mA입니다. 이 LED는 20mA까지 지날 수 있는데 915mA가 지금 흐르니 어떻게 되었죠? 많은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항을 달아줘야 되는데요.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저항을 얼마나 달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현재 수치상으로는 얼마나 몇 옴짜리를 달아야 되나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V는 IR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표는 LED의 색깔에 따른 전압과 전류의 전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자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를 알아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있던 붉은색의 LED는 최소 전압이 1.8V, 그리고 일반 전류가 20mA 이렇게 흘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볼트 전원을 인가했었죠? 9V 전원을 인가해 버렸더니 이렇게 전압을 오버해 버리고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LED가 펑 하고 터지는 시뮬레이션이 나왔던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압과 전류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몇 옴의 저항을 달아야 할지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V는 IR이었죠. 여기서 저항은 R은 전류분의 전압이 될 것입니다. 자, LED에 흘러야 되는 저항은 20mA고요. 이 mA는 1000mA가 1A입니다. 즉 0.02A가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압은 9V 빼기 이 빨간 색깔 LED의 전압 1.8V를 해주게 되면은 저항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대략 360옴 정도의 저항을 달아줘야 LED가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저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팅커캐드 화면에서 레지스터 저항을 하나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R을 눌러 회전시켜 주시면 이렇게 저항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로부터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러면 플러스를 지나 LED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겠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린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선으로 연결은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같은 노드에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이제는 여기에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ED의 음극 쪽인 18번 노드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의 노드, 그리고 여기 양 끝에 두 번째 노드, 마지막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세 번째 노드, 즉 소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세 개의 노드가 생겼다. 아시겠죠? 이건 직렬과 병렬이 섞이게 되면 조금씩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저항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저항의 크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킬로옴 단위를 옴 단위로 바꾸고요. 제가 360옴이 필요하다 했는데 300옴 정도만 달아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300옴 정도만 했더니 여기에 느낌표가 뜨면서, 지금 느낌표가 잘 클릭이 안 되는데 조금 내려서 한번 위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LED에 됐더니 LED를 통과하는 전류는 22.9mA인데 권장되는 최대값은 20mA입니다. 즉 권장되는 LED 전류보다 더 많은 값이 흐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했던 값은 365mm니까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중지하고 이 저항의 값을 365ohm으로 바꾼다면 LED에 불이 들어오고 아무런 경고 신호가 안 뜨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회로를 구성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여러분이 연결하신 거는 우리가 전원부로부터 나와서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LED, 그리고 저항, 그리고 저항으로부터 다시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회로를 연결하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전기에 LED가 먼저 오면은 큰 전류가 흐르고 저항에 들어가니까 문제는 되진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소자들은 앞과 뒤 순서가 바뀌어도, 즉 저항이 연결되고 이렇게 다이오드가 연결되더라도 똑같은 회로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LED 회로를 실습하는 것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런 LED를 켜고 끄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